투자자의 시선, 매일 다른 프로들의 증시 인사이트 통해서 승률 높이는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월요일의 프로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주제 보시죠. 추석 전 불확실성 커지는 시장 대응 전략은 네, 과거의 좀 차트를 보면 이렇게 급락했던 시장에서 반등을 줬다가 다시 또 하락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자주 발생을 하더라고요. 다시 그렇죠? 한번 그 저점을 테스트하는 그런 좀 움직임이 우려가 되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좀 지금 걱정이실 텐데 8월 초에 급락세가 다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렇게 되면은 매월 초는 걱정해야 되겠네요. 네? 계속 제조업, 비제조업, 그다음에 고용지표 이 흐름들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매월 초는 뭐 이런 사이클이 계속 들어오나 걱정이 들어오는데 그럼 반대로 매월 초가 약하게 되면 중반에는 반등한다는 얘기겠죠. 네,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보는데 일단 이번에 시장이 또 오늘 그래도 월요일인데 혹시나 또 추가적으로 시장 충격 나오지 않나 이렇게 고민 많이 하셨던 분들 함께 우려감 섞인 상황들은 조금 아닌 것 같다라고 바라보다 보니까 좀 나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난 것이냐? 아직은 이게 뭐 다 이제 2,500선 지지하고 그냥 터하는 것이냐? 아직 모른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쪽에 대한 변화 중에 하나가 일단 흐름을 보게 되면 오늘 일본입니다. 일본 쪽의 동향들을 좀 주시할 필요가 있는데 이번에 미국 시장에서 하락했었을 때 나왔던 여러 가지 동향들 보게 되면 고용지표 때문에 하락한 건 아닙니다. 고용지표는 생각보다 좋았어요. 근데 거기서 나왔던 달러의 변화가 심하게 변화가 되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라는 얘기들. 그래서 고용지표는 선방했는데 이게 지금까지 기조 보게 되면 다 하향 조정했기 때문에 이것도 하향 조정하게 되면 그거보다는 더 안 좋은 기조로 가는 게 맞지 않아? 라고 하는 우려감들이 이어지면서 그러면서 거기서 지금 50bp 인하 가능성들이 약간 또 흔들리는 기조 이게 나오다 보니까 영향을 끼쳤는데 아마 직접적인 요인은 이거 같습니다. 일단 환율인데요. 지금 달러의 흐름입니다. 달러 흐름 보게 되면 한번 밑으로 쭉 갔다가 장중에 돌리는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경기가 위축인지 아닌지 또 금리 인하가 50bp 할지 안 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다 같이 고민하는 모습들이 나왔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달러는 지금 살짝 강세로 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반대로 엔화는 그렇지가 못합니다. 지금 지난주 모습 보게 되면 그대로 수직 하락으로 해버렸죠. 그러니까 즉 엔화 강세로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살짝 뭐 반등 나와서 버티고 있긴 하지만 지난번에 저점대인 142대 부근이 이탈한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의 걱정은 또 뭐가 생기냐면 엔캐리 트레이드 관련된 청산에 대한 우려. 물론 이게 얼마나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쪽에 대한 부담이 있게 되면 당연히 위험 자산에 대해서는 좀 충격이 계속 여기서 좀 돌리지 못하는 모습들이 나올 거고 게다가 이런 걸 똑같이 받는다고 하게 되면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영향을 받고 있는 거죠. 같은 위험 자산 입장 쪽에서요. 그러니까 그런 변화가 그대로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것이 오히려 더 지금 한켠으로 더 시장에 대해서 자극을 하고 있다라는 쪽들도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저희 국내 입장 쪽으로 보게 되면 뭐 금투세부터 거기다가 자금이 말라버린 시장부터 게다가 또 글로벌 시장이 다시 좀 주춤하는 모습들까지 모든 게 다 엮여지면서 시장이 여기까지 왔다고 하더라도 솔직히 일본보다도 아니면 글로벌 시장 여러 가지 모습들보다도 더 밑에 와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 메리트는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그렇다고 가격 메리트 나왔다고 빠르게 돌릴 수 있을까요? 이것도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시장의 전략들은 그래 차라리 실망 매물 때문에 어디까지 훅 밀려 들어온다. 그때부터는 저점 매수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약간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비유 계속 현금 확보하자, 리스크 관리하자라는 쪽에서 어느 정도 다시 살 수 있는 자리를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게 어디쯤일지 요거를 좀 판단하는 게 되게 어렵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제 예상으로는 한 2490 밑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 거기서부터는 조금씩 매수로 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라는 쪽에서 흐름들을 바라보고 있는데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너무 생각보다는 그렇게 크게 부정적으로 나오지는 않는다는 게 일단 안도긴 합니다. 네, 그렇군요. 바로 지난 8월 5일의 월요일장에 이 시간에 나와주셔서 그때 전략 주실 때 뭐죠?
보너스도 아니고 뭐죠? 비상금을 깨야 된다. 네, 네. 비상금 깨야 된다. 그 말씀을 그때 이제 급락 나올 때 해주셨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큰 폭의 하락이 있을 때는 기회가 될 수 있겠지만 현재 수준에서는 아직은 좀 더 경계를 해보자라면서 금리와 환율 이런 움직임들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 중요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유동성을 좀 좌우하는 그런 모습이 될 것이다라고 보셨는데 달러 강세, 엔화 강세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은 바이앤홀드가 아니에요. 네. 어느 정도 강하게 하락했다 그러면 들어갔다가 어느 정도 회복한다 그러면 나와야 됩니다. 새로 예. 들어간 자금이나 일정 부분의 현금은 확보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관망했다가 다시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또 지금부터는 그 정도 부분까지 들어갔다 그러면 또 들어갈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근데 그거는 전후 좌우 또 잘 보시면서 대응을 하면서 또 이번 기회에 한번 해보자라는 쪽으로 보시는 건 맞는데 네. 이럴 때 보면 또 마음이 앞서다 보니까 좀 먼저 잡으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먼저 들어가신다고 하더라도 다 사지 마시고요. 한 두어 번 정도 더, 두어 번 이상 나눠서 산다고 생각하시고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아마 시장이 또 눈치 보기가 엄청 심한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 매수가를 고정시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분할 매수가 유리하겠다라는 전략을 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현재 시점에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뭐 일정 어떤 종목은 또 지금 수익 나 있다. 네.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아우, 축하드립니다. 또 정말 의외로 네. 배터리 가운데 에코프로 머티의 수익이 나 있는데 좀 욕심이 나기도 하고 어우, 예, 축하드립니다. 차익 실현을 좀 해야 되는지 이런 고민들을 좀 하시는데요. 대응 전략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2차전지 쪽이시죠? 예. 지금 2차전지 쪽은 일단은 잘 버티고, 근데 뭐 다가 아니고, 소재 쪽에서 다가 아니고, 지금 그쵸. 에코프로 머티가 강한 이유는 네. 뭐 지난 주에 뭐 한번 어디서 말씀을 드렸던 내용들이긴 합니다. 네, 지금 2주에부터는 이제 캐즘이 끝나가기 시작할 때 지금 그 사이에 적정하게 투자를 계속 잘해서 그다음에 이제부터는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대응하자라고 할 수 있는 업체들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캐즘 동안 그리고 또 금리가 높은 구간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시장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투자를 제대로 못 합니다. 그런 쪽에서 그때 2030년 그리고 그러니까 북미 쪽에서 본격적으로 북미 전기차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는 이제 FEOC 규정을 통해서 중국 거 다 배제. 그러면 공급망을 따로 펼쳐서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세부 항목적으로는 쇼티지가 나옵니다. 쇼티지가 발생하게 되면 그쪽은 오히려 가격이 급등하다 보니까 캐즘에 따라서 Q는 확대가 되기 시작하는데 가격까지 P와 Q가 동시적으로 움직인다. 이거는 주가에 아주 호재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그런 관점 쪽에서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게 음극재랑 전구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구체 또 하나의 변화 에코프로 머티를 그런 식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지금 상황 쪽에서는 아마 주가가 여기서 크게는 안 빠지고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그런 쪽에서는 일단은 트레이드 관점, 트레이딩 관점 쪽으로 보시고 일정 부분만 남기시는데 또 한번 좀 흔들림이 나온다 그러면 그때는 좀 대응을 가능하겠죠. 근데 그런 쪽에서는 일단 가능한 영역인데 올라가게 되면 일단 좀 줄이셨다가 다시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사실 올해 예상을 해주셨을 때 올해 시장에 대한 키워드 한마디로 딱 변동성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진짜 그런 상황들이 지금 9월장까지 이어지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게 좋을지 또 시장이 완전히 반전하는 시그널은 언제쯤 나올지 어떻게 보실까요? 반전하는 시그널은 딱 하나 있습니다. 끝. 금투세 유예 말고 폐지해 줬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그냥 상법 개정을 통해서 진짜 네. 평평한 운동화 만들어주고 한국 증시에 대해서 충분히 체력이 되겠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 시행해도 늦지 않지 않습니까? 뭐 1, 2년 먼저 시행해서 아니면 빨리 시행해서 뭘 그렇게 또 다 뜯어가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안 그러면 시장 자체가 죽는데 거래세 자체는 다 죽어버릴 텐데요. 그러니까 차라리 거래세 없애고 만약에 그쪽으로 가는 방향 좋습니다. 좋은데 어느 정도 좀 토양을 탄탄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다음을 넘어가야 되겠죠. 그러지도 않은데 흙먼지 날리는데 씨 뿌리겠다. 이게 되겠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지금은 당연히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경우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심리가 돌아가기 시작하겠죠? 근데 그 사이에서 아까 보셨던 것처럼 글로벌적인 변수들이 좀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미국은 지금 나오는 여러 가지 지표를 보게 되면 경기 침체는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시작이 됐는데 그게 벌써부터 한 6월 달부터 시작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걸 가지고 얼만큼 시장이 이게 침체 가속화가 붙어서 좀 안 좋은 쪽으로 가느냐를 연준이 이제 조절을 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게 이제 맞아 들어가기 시작하게 되면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큰 폭의 경기 침체에 대한 모습들이 안 나오지 않는다는 모습들이 확인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시장이 좀 안정감을 갖기 시작하겠죠. 근데 그거는 9월 금리 인하 끝나고 거기서부터 한두 번 정도 금리 인하 가기 전에 그때는 단기 자금 시장이 약간 좀
기존에 바라봤던 거의 뭐 한 3년에 걸쳤었던 금리 인상 사이클이 끝나면서 변화가 들어오는 시점이다 보니까 요게 좀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들을 끝난다라고 하게 되면 제가 보기엔 대선까지 관련된 쪽에서는 변동성이 커질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는 살짝 완화가 되는 부분들이 나올 텐데 거기서 이제 내년까지를 바라본다라고 했었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경기 침체가 생각보다 큰 폭으로 와서 진짜 기업 실적이나 모든 걸 영향을 끼친다 그러면 내년 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잘 컨트롤해서 유도가 돼서 충분한 유동성과 함께 변화가 되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지금 바라보는 S&P 500은 올해는 전강 후약 쪽의 실적 흐름을 바라보고 있는데 내년은 전약 후강으로 바뀝니다. 그렇게 되는 기조가 나오겠다. 특히 저희가 빅테크 기업이 아니라 다양한 미국 기업들의 좀 변화들이 같이 이어지기 시작한다고 하게 되면 그게 오히려 훨씬 더 좋은 기조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바뀌기 시작하게 되면 내년은 한국 증시는 폭발함. 네, 그럴 수가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네. 그런 흐름에 따라서 맞춰서 적응할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이게 제대로 되지 않는 여러 가지 아까 말씀했던 가정들이 좀 제대로 안 된다. 내년에도 장이 없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럴 때는 저희 하는 거 그거밖에 없습니다. 잘 봤다가 들어갔다 나왔다 수익 내고 기다리고 이거밖에 안 되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최선의 결과와 또 최악의 결과가 다 존재하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그게 결국은 지금 변동성으로 이끌어진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시장의 반전 시그널은 일단 금투세 유예 혹은 폐지라는 정책 발표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장을 봤을 때 금리 인하 이후에 그 경기 침체의 어떤 강도와 또 금리 인하의 효과가 맞물려 들어가면서 과연 이런 경기 자체의 변화들이 내년에 미국장에 생길지 아니면은 그냥 뭐 슬로우 다운하는 그런 형태로 이어질지 그 여부에 따라서 시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라는 점 짚어주셨는데요. 이번 주 체크할 이벤트들도 알아볼게요. 뭐가 있을까요? 네, 이번 주도 그냥 물가 보는 지표, 물가 지표 볼 것 같고, 거기다가 좀 작은 지표들 뭐, NFB 경기, 그 소기업 경기 낙관 지수 이런 것도 볼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까지 챙겨본다는 얘기는 지금 매크로에 대해서 좀 되게 많이 신경을 쓴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뭐 애플 관련된 이슈도 좀 있을 거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아마 물가 관련된 지표들 중국도 나오고 미국도 나오겠지만, 예. 이게 어느 정도 금리가 이렇게 하향할 것이다, 그러니까 금리가 떨어질 것이라고 알아보는 상황들 쪽에서는 이게 어떤 여기 나오는 세부 항목 가지고 그렇게 크게 영향을 안 미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가 이제 떨어지는 거 알고 있어. 근데 거기서 경기가 어떻게 될 거야라고 하는 작은 지표 가지고 먼저 또 시장이 움직일 수 있겠다라는 쪽이다 보니까 이게 솔직히 좀 불편하죠. 그래서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그런 쪽에서 이걸 잘 이겨내고 나온다고 하더라도 국내 증시는 연휴가 추석 연휴가 딱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 끝나고 바로 FOMC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변동성이 커질 걸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이번 주는 그냥 어떻게 보면 적극적인 전략은 안 펼쳐지는데 반대로 실망 매물 때문에 수, 목, 금 이런 쪽으로 오히려 좀 묵직하게 흘러가서 아유 나 주식 안 해. 또 그 사이에 오히려 연휴 기간 동안에 어떤 변화가 나올지 몰라라고 오히려 실망 매물 때문에 주가가 무거워진다. 저는 반대로 노리겠습니다. 우리 주식을 주식을 레스트 인 피스. 연휴 기간 동안에. 네. 근데 그때는 오히려 시장의 심리와 반대로 이어가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아닐까. 아까 2490선 아래면 매력적이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내려와서 오히려 아유 안 되겠어 그냥 시장 더 빠질 것 같아. 그러니까 아유 우리 그냥 던져 하고 약간 투매 현상으로 또 한 번 더 나온다. 그럼 그때는 받을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오히려 그러면 그때 연휴 기간 동안에 나올 시장의 위축들을 먼저 반영했다는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그렇게 한번 해보자라는 쪽으로 보는데 일단 적극적인 이제 시장의 변화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은 주 후반 정도쯤으로 보면서 한번 타이밍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9월 금리 인하부터 뭐 11월 미국 대선 그리고 또 일본의 금리 인상은 또 12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네. 그런 일정들 사이에서의 변동성을 잘 활용하면서 내년 경기의 흐름에 대해서 좀 더 감이 잡히는 시기, 그때를 노리면서 전략을 또 내년도를 바라보는 전략 저희 시간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